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24강과 25강에 걸쳐서 EDI 청구, 그 다음에 EDI 수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I 청구,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제 자료를 보내는 과정이지요. 여기 보면 hira.or.kr로 들어가셔서 자료실에서 EDI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차례차례 볼게요. 우선은 내부에서 먼저 청구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내부 심사 청구부터. 자, 그래서 자료를 집계하고 우리 앞에서 화면 심사하는 방법 다 같이 했습니다. 자, 화면 심사한 다음에 정정할 내용들 정정해서 일괄로 수정할 내용 다 수정한 다음에 EDI 청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구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 회사마다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료 구분에 클릭하고 그다음에 종별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뭐 보훈, 정신과 보호, 산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청구가 원청구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완 청구, 추가 청구, 누락 청구는 우리 이제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청구를 클릭한 다음에 요양급여 내용을 작성을 해서 내역을 송신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변환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들이 나타나지요. 이런 순서로 차례차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 내역 작성을 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는 EDI 청구 송신 문서를 작성할 청구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재배열이라고 하는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송신문서 작성 버튼을 눌러서 송신문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를 선택을 하면 이제 문서 작성의 송신문서 우리가 보내는 문서죠. 자, 그러면 이제 송신문서 작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등직수 계산 화면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떠요. 자, 그러면 송신문서가 이제 다 완료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작성 완료 메시지가 이제 자동적으로 떠요.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우리 앞장에서 보았었죠. 여기에서 변환 작업. 자, 이렇게 변환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변환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변환이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변환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변환 오류 메시지가 뜨겠죠. 자, 요 순서대로 차례차례 청구 번호 선택하고 일련 번호 재배열 버튼 누른 다음에 송신문서 작성 예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선 이제 뭐 외래 송신문서 그 외래일 수도 있고 뭐 2번일 수도 있고 쭉 다르잖아요. 지금 원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지수 계산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그 후에 송신문서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완료 후에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여러분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변환 작업은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변환이 완료가 되면 성공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화면 종료하기에 앞서서 메인 화면에 요양급여 비용 내역 송신이라는 버튼을 여러분이 이제 눌러요. 그러면 매핑 중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 변환 작업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는 매핑 중 오류라는 메시지가 이제 자동적으로 뜨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오류가 뭐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가 이제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일련 번호에서 화면 심사를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그 화면 심사를 다시 이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자,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원청구 이제 청구 번호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련 번호 재배열 버튼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송신문서 작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조금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송신문서 작성의 원청구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자가 2명이나 뭐 3명이나 이런 경우에도 작성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성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로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다시 봅니다. 자, 원청구, 지금 원청구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재배열, 그 다음에 송신문서 작성 종료, 이 순서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변환되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핑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떠요. 오류가 뭐가 오류다 이렇게 이제 떠요. 자, 그러면 오류되는 문서의 내역이 이렇게 쭉 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류 내역을 클릭해서 뭐부터 다시 해요? 화면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죠. 화면 심사를 다시 하고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종료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에도 오류의 내역이 떠요. 오류의 내역이 쭉 뜨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화면 심사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씩 수정한 다음에 내역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핑 오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양급여에 대한 것을 이제 송신을 해야 되겠죠. 자, 변환이 성공하면 요양급여 비용 내역 송신, 여기에서 이제 종료를 딱 누르면 송신 버튼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해당 화면이 이제 딱 떠요. 뜨면 수신인을 확인하고, 수신인이 이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EDI 시행 청구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환 일자가 송신이 제대로 송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쭉 이제 확인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송신 버튼을 누르면 송신 상태가 송신이 성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끝난 겁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EDI 청구할 때 요양급여 비용 내역 송신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뜨면 그러면 송신을 이제 우리가 하면 수신인이 이렇게 떠요. 수신이 뭐 여기 경우에 보면은 서울 지원 뭐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문서수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 파일 뭐 이렇게 이제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요거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송신을 누른 것으로 끝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치료제나 약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구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원청구하는 과정을 쭉 같이 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신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신고서요? 치료대 혹은 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입 내역서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청구하기 전에 먼저 이달 해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월 달 걸 청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고서를 이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10월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9월 걸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때 사용됐던 재료대 리스트들을 쭉 확인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뭘 확인을 하느냐? 구입량과 단가.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해당 내역들이 이상이 없다 하면 그때 저장 버튼을 눌러요.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EDI로 내역 변환 그리고 문서를 송신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거죠. 보내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신고했던 내역을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신청할 때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따닥 하고 그 번호를 누르면 조회가 쫙 밑에 조회 화면이 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변환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정한 다음에 문서를 다시 송신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그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있어요. 상한가. 자, 치료 재료대 코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표준 약가, 그리고 치료 재료대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쭉 한꺼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아까는 이거는 이제 그 외래 청구하는 거였고요. 여기에서 보면 치료 재료 약제 구입 내역 신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여러분이 누르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청 번호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거니까 미신청 내역이라고 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격, 구입량, 단가 뭐 이렇게 이제 쭉 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지난 예전에도 청구를 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 코드를 따닥 하고 누르면 다시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한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500개를 50만 원에 샀고, 그쵸? 개당 단가가 1,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가 적정한지, 너무 비싸게 신청하는 건 아닌지, 너무 싸게 신청하는 건 아닌지 청구할 때, 그러면 여기에 적용 치료 재료 상한 금액 조회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누르면 여기 상한가가 얼마다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청구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삭감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EDI 청구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자, 심평원에 들어가서 자료실, EDI, 전자문서 청구 신고서, 신청서 들어가서 화면 집계하고 화면 심사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마쳤죠. 그래서 정정 후에 일괄 작업한 다음에 EDI 청구를 하는데, 이때 변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구 번호 선택한 다음에 일련 번호 재배열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 송신문서 작성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기다린 다음에는 이제 쭉 화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성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뜬 다음에 요것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EDI 청구로 자동 변환이 되기 시작하고, 변환이 제대로 되면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류가 있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때 오류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메시지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화면 심사 내역을 따닥 하고 눌러서 화면 심사를 다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원청구, 일련 번호 재배열, 송신문서 작성,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종료, 이 순서대로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류 내역이 이렇게 뜨니까 오류를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양급여 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청구를 다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변환이 성공하면 요양급여 비용 내역 송신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수신이 지원으로 가는 거니까 지원인지 뭐 본원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원으로 하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근처의 지원으로 보낸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EDI 시행 청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송신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송신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되는 거다 라고 했죠. 자, 이제 그 약재 같은 경우를 신고할 때 똑같은 순서로 하는데, 약재 같은 경우에는 구입량과 단가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EDI로 내역 변환, 그래서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오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송신한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조회할 때 그 치료 재료대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저절로 나온다 그랬죠. 화면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 품목 코드를 딱 치면 어떻게 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뜨죠. 똑같이. 그래서 상한가를 조회할 수 있고,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상한가를 조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종료하고 완료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DI 송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EDI 수신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